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길 김보라입니다. 이천선 돌파가 참 어렵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천선에도 바짝 다가섰던 지수였는데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등 경제지표 개선 소식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경제지표가 오히려 3차 양적완에 대한 기대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장 초반 미국발 훈풍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990선 안착도 기대하게 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폭에는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97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거래일보다 7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19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다가 10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526포인트에 출발했지만 현재는 520선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오늘까지 600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지수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3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죠. 52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스의 국채교환 협상이 지난 주말 불발에 그쳤고요. 또 미국 지표의 호전으로 3차 양적완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1110원대 중반에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장중 1120원대 초반으로 올랐다가 현재는 111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는 1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이 두 분과 함께 꾸려갈 텐데요. 지금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한 점까지 꼼꼼하게 남겨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1613번 전화번호 통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전화통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그리스 해결 기대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인지 3차 양적 완화 결국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스 쪽에서도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오늘장 이슈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하고 유로존은 네. 이제 급등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리스 채무 협상이 사실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자체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고통 분담이 해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3분의 1 정도의 급여가 깎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급여가 깎이면 사실 생활이 어렵거든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결국 민간 채무 협상 간에는 어느 정도 그 아웃라인을 잡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1월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8.3%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8.5%, 그러니까 0.2% 감소했는데 전월에는 8.5%였죠. 시장의 예상치가 8.5%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취업이 늘었습니다. 한 24만 명 정도 늘어서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3차 양적 완화는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7%대 초반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주택 지표가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마도 양적 완화는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에서도 1월 그 ISM 서비스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3.2 정도를 예상했는데
56.8 정도가 나와서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진행할 소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메르켈 총리하고 원자바우 총리가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로존에서 만들고 ESM이죠. ESM에 중국이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바우 총리는 유로존 위기가 중국의 위기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시장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수급적으로 오전에만 해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근데 1시를 한 15분 정도 남겨놓은 다음부터 기관이 이제 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2천억을 매수했는데 기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4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전 내내 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1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약 190억 정도가 들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지수가 장중한 때 22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밀려서 강보합, 약보합에 오가는 모습이고 선물은 현재 마이너스까지 진입한 모습이죠. 아시아 시장을 보면 지금 일본이 1% 정도, 니케이 225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해도 0.39% 상승한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들어갔고요. 항생도 0.5% 정도 상승했는데 국내장이 대만을 따라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은 의약품이나 비금속 아니면 운송장비 또 건설업 쪽에서는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그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으로는 이제 기계업 중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투신에서 140억을 매수했고 기금에서 110억을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한 게 있다면 유통업하고 건설업, 그 다음에 금융업 쪽에서는 상당히 요 근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이 오늘 226억 정도 매수했죠. 그래서 투신이 115억을 매수했고 기금에서 128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관도 일방적으로 주가만 내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를 좀 유지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강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포스코가 2.2% 정도 빠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가 3.8%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에서 현대차도 1.6%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그 하나그룹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하나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후장 마감 전략 세워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9일에 금통일도 있는데 이번 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일단 시장은 지난번에 고점이었죠. 네. 지난번 고점 1973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안착을 하고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하나그룹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년 늦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장에서 거래 정제가 아니라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서 시장에서 문제의 소지로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결정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맞고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정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9일 금통일이 있고 그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은 사실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매지들 간의 어떤 수익 구조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가가 상승해도 그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옵션 만기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약 한 265 정도, 선물로 265나 267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 옵션 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하락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9일 금통위가 있는데 그 금통위 날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쪽에 아마 방향을 틀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동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화에 대해서 지금도 개미들의 큐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오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도희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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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의 훌륭하신 전문가 정말 상담 잘해주시는 두 분인데요. 두 분과 함께 월요일 든든하게 오늘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과 또 어느 곳에 사시는 분과 먼저 상담을 이어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대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대구분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포트폴리오 종목들 궁금하신지요? 제일모직이랑 KT 주식 갖고 있거든요. 네, 제일모직과 KT 두 종목을 보유 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어떻습니까? 제일모직은 99,900원에 60% 샀고요. 네. KT는 33,700원에 30% 샀어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에 있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99,900원에 비중이 60%, KT 33,700원에 비중이 30%,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들고 계신 거고요. KT는 예. 또 얼마 전에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네, 제일모직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있었죠, KT는 실적 발표가. 제일모직 같은 거는 네. 어느 전문가분께서 이제 예전에 아몰레드 언급하시면서 괜찮다 보셔서 네. 2월 1일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털고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2월 1일에 매수하셨다는 거 보니까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길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네. 3월 돈 쓸 일이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걸 좀 해결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제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상담 예.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해주시거든요. 무엇보다 감이 좋으신 분이니까요.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근데 손실이 나와서 힘이 아니. 없으세요? 힘내세요, 그래도요. 예, 네. 그렇다고 너무 힘 안 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힘내시고요. 너무 힘이 빠져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걱정이 많으시니까 우선적으로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KT는 지금 별로 그렇게 손실이 아니니까 제일모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제일모직은 뭐 기업 설명 안 해드려도 뭐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AMOLED에 대한 그런 어떤 수혜들이 막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일단 올해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부분이 한 주당 4,6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 4,6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뭐 IT 부품주들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아직도 재고 자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부품주들을 그러니까 수요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잘 나가야 돼요. 더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가서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그때에 돼서야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부품주들에게 자 이거 설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부품 뭐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재고 소진하는 과정을 따져보게 되면 한 2분기나 정도 돼야 이 부품주들에 대한 매수가 나올 그러니까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부품주들이요. 그러면 1분기 자체로서는 또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부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PER을 따져보니까 한 14배 정도가 됩니다. 14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일모직은 얼마 정도 되냐면 16배 정도 돼요. 16배가 아니라 20배 가까이 됩니다. 20배가 넘어가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똑같은 기준에서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더 사겠죠. 예. 네. 훨씬 싸니까요. 훨씬 싸니까 이제 사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14배, 15배 정도 이제 수준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또 올라가서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만 그 주가들이 같이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실적이 그대로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주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주당 EPS 작년 EPS 4,6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 15배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배수 정도가 떨어져야 되냐면 한 4배수 정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냥 기본으로. 그러면 4,600원이라고 했으니까 9,600원 거의 10,000원 가까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물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한테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제일모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겠죠. 근데 잘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나 돼야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모직은 버텨야 됩니다. 말 그대로 버텨야 돼요. 버티고 2분기까지 버티고 이 주가를 버티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가셔야 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나온다. 제일모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손절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93,000원 선을 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이 만약에 많다 하시면 일부라도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이라도요. 예. 절반이라도 반드시 축소하시고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또 다른 데 투자하면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산 데서 무조건 다 올라가면 다 좋죠. 하지만 예. 주식은 거의 그럴 확률은 없어요. 거의 그럴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손실을 보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든 좋은 종목들은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여긴 지키셔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라기보다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 만약에 혹시라도 당기적 어떤 호재가 나와서 가게 되면 거기서도 물량을 좀 덜어내세요. 예. 그거는 수주가 나오는 호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나 단기적 목표 주가 혹시나 수주가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11만 원 선에서는 절반 역시나 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2분기까지는 안심 못합니다. 2분기가 되더라도 봐야 되고요. 예. 아시겠죠? 이것만 반드시 지키셔서 남은 자금들만 잘 지키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KT를 가지고 계신데 KT가 요즘에 그 통신사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뭐 보조금 지급한다 그러면서 손실 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그 통신회사라 할 수 있는 버라이전도 그래가지고 지금 손실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사람들 계속 찾는데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게 되고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결국에는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신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마 휴대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오래 써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KT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폭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계속 하락해서 좀처럼 반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런 통신주들의 버블이 있었어요. 막 휴대폰 엄청 나간다. 미래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쓸 거다. 물론 예측은 다 맞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기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상승을 안 했죠. 오히려 계속 하락하죠. 기본료가요. 그 그러니까 휴대폰 써보시면 기본료를 올리진 않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올리지 않게 되면 이런 통신주들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만 하고 요금은 못 받고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배당이라도 가까우면 배당 투자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3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부 미국에 있는 그 통신회사 하나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은 건 안 좋은 겁니다. 줄긴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어요. 매각 대금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3,0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33,0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목표 주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5,000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네. 힘내시고요. 너무 지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힘내시고 또 예. 다시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예. 네. 네, 두 종목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점심 식사 안 하셨나 봐요. 예, 이제 해야죠. 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에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구에서 한번 받아봤네요.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GS건설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GS건설 이분은요. 3832번님인데요. GS건설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GS건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대표적인 건설주고요. 업황 자체가 건설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확산됐었는데 막상 이제 실적 관련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 부진이 그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수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부진이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건설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자 주신 분 보면은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가 10만 원인 걸 보면 오늘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 수준인 11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일 경우에 11만 원이고 향후 그 해외 수준 관련해서 업황이 안정된다면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절가는 그 장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9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루멘스 한번 봐드릴게요. 루멘스 이 종목은 10만 2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조금 적지 않은 비중인데 매도 시기 그리고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루멘스는 그 LED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예. 유명한 종목이죠.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LED 업황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상으로 일단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LED 업종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그 2010년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그 설비 투자를 해서 그만큼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그 이후 2011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가면서 지금은 약간 공급 과잉 상태가 좀 해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루멘스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는 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물론 추정치지만 작년에 그 주당 EPS가 한 400원 정도 됐는데 그 수준 자체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주당 EPS가 500원 좀 넘어가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8배수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한 20배수, 그러니까 테마 탄력을 받으면 20배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가 10,000원으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반대로 됐을 때는 4,000원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업황상 4,0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는 이게 원래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업그레이드된 상태도 있고 그래서 7,000원 선 정도를, 그러니까 7,000원 선 약간 밑에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선을 이제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0원보다는 약간 그거보다 낮은 8,500원 선 정도로 루멘스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이겠네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들어온 거는 한번 화신 봐드리겠습니다. 화신은 1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역시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화신 역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네. 이제 그 국내 최대 예.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 기아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까 인도 자회사 관련해서 채무 보증을 했다는 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의 경우 먼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워낙 컸던지라 실적 발표 이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가조차도 지금 18,700원이면은 상당히 고점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전저점 부근인 그 12,000원 선을 지금 오늘로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손절을 지금 고려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 만약에 12,000원이 이탈되면서 종가로 마감한다면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이 13,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번 계양전기 봐드릴게요.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3,2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50%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6063번님입니다. 계양전기 어떻습니까? 네, 계양전기 일단은 네. 굉장히 좋은 우량 기업이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알고 그런 기업인데 이 자동차 그러니까 부품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C 모터라든지 뭐 이제 그런 쪽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실적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상태가 너무 테마성에 막 휘둘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빼고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 자체는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약간은 주가들이 이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왜 부진하냐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떤 조건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일어났지만 올해부터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변곡점, 그러니까 해외 시장, 해외 골재 기업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좀 작용하면서 약간은 좀 저평가 상태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전기도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뭐 실적 같은 경우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EPS가 한 240원 정도에 좀 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그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따지면 한 1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11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전에 그 삼성전자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같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선전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입니다. 분위기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2,85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자동차 산업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파르게 좀 성장할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봤을 때 일단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3,200원 정도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내주신 분이 번호가 9517번님입니다. 보람씨 오곡밥은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설 추석에 이어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하나의 정월 대보름인데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먼저 인사를 주셨네요. 점심에 오곡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자님도 보름달 오늘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보름달 보시면서 꼭 소원 비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오곡밥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9517번님은 또 어떤 게 소원이실까? 지금 듣고 계시다면 올해 소원이 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도희 전문가님도 한번 올해 소원 성취 어떤 걸 바라시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문자부터 보내드릴게요. 로엔 보내주셨네요. 15,300원에 20% 앞으로 나아질까요? 하시는데요. 로엔 상담 주시기 전에 도희 전문가님 올해 소원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고수익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님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보내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올해 많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로엔 봐드릴게요. 이분은 9517번님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5,3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예, 로엔 같은 경우 이제 SK그룹에 편입된 기업으로 네. 운반 기획 관련된 주식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린 편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일단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급등이 나온 만큼 이제 급락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일봉상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하면서 이제 꾸준히 횡보하면서 약간은 상승 방향으로 기조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상당히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뭐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큰 특징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손절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손절선을 설정하자면 13,000원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목표가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직전 수준인 18,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17번님 꼭 대응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습니다. 7342번님, 7342번님께서 현대중공업 보내주셨는데 31만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보유 또는 매도 등 전략을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비중이 60%라고 네.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비중 60%는 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뭐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할지 못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기다릴지 예. 모르겠지만 일부 물량들은 처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중공업 업체들 대부분이 어떠냐면 부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업 구조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적이나 망가지게 되면 큰 폭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 그 비중을 주식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그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조선중공업 전부 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유독 최근에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한 25만 원 선에서 지금 한 31만 원 정도, 32만 원 정도 되겠군요. 이 정도 선의 그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 장세가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박스권 정도의 구간을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좀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일부 물량들을 덜어낸다고 한다면 뭐 혹시나 25만 원까지 갔을 때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들 일단 좀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유동성 얘기가 나와서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뭐냐면 금융하고 조선, 건설 sek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실적이 가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할 때 일부 물량들을 처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2만 원 선까지는 그때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게 됐을 때 32만 원 선에서는 물량 절반 정도를 확실히 다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박스권 상태는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할 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36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런 점들 좀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32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가격이 31만 9,500원이었나요? 32만 원 부근에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올라간다면 36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정도 적당하겠다. 한 25만 원이었죠? 25만 원 적당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전화 한 통화 더 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전화네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곡밥 드셨나요? 예, 먹었습니다. 네. 오곡밥도 점심에 드셨으니까 든든하게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대덕전자요, 네. 100%인데요. 네. 예, 회사 실적하고 주가 전망 좀 부탁드려요. 네, 대덕전자 뭐 실적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매성 가격은 11,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네,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라서 예. 큰 걱정은 없는데 비중이 조금 줄이려는 상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한 2달 정도. 네, 비교적 단기로 보시는데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1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옆에 도희준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뭐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항상 매번 나오실 때 상담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 예. 그만큼 신뢰가 가는 전문가입니다.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덕전자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예, 예. 그 비중이 지금 100%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혹시 그 비중을 100%로 하신 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 이유는 없고요. 네네. 예. 아, 비중을 원래 많이 안 해봐서. 예. 예, 예.
아직 주식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근데 분산 투자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이렇게 한 종목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100%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습관 같습니다. 예, 예. 예, 일단 궁금하신 게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목표 주가도 좀. 네네, 목표 주가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예, 예. 이게 투자 포인트로 이제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모바일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요. 예, 예.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요즘에 LTE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LTE에도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 2008년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예, 예. 58억을 기록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예상치가 580억이 넘습니다. 10배의 실적이 넘는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좀 앞을 내다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보기보다는 주봉으로 보는 관점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화면 예. 보이세요? 예, 예. 잘 보여요. 예, 화면 보시면은 2008년 이 최저점 부근이 이제 2,500원대의 주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예, 예. 현재 제가 선 두 개를 그려놨잖아요. 예, 예. 이게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데 하단과 상단을 제가 쫙 그려놨었는데 예, 2011년 초반 부분에 잠깐 오버슈팅이 나왔었고요. 예. 예, 예. 2011년 하반기에는 약간 밑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때야 뭐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빠진 거로 판단이 되고 예, 바로 이제 실적이 안정된 기업은 이제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가는 지금 바로 이제 11,000원대로 올라왔는데 예, 예. 물론 장기적 전망으로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난 3분기에 이미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번 분기에도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더구나 좋은 점이 이제 삼성전자가 선정한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대덕전자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적정한 가격에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궁금하신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로 올라가는 고점이고 직전의 고점 수준이 12,000원 돌파가 되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예, 예. 근데 투자를 아까 2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럼 단기적이라면은 이 지금 직전 목표가 12,000원이 넘어서면요. 예, 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00%로 한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종목 자체를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갖고 가시는 거 좋겠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은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어려운 게 있고요. 기술적 예, 예. 분석으로 볼 때는 12,000원을 넘어서면 한 단계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어요. 주가에 있어서. 예. 그럼 13,000원 부분에 목표가를 두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는 이제 만 원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만원에 만약에 10,000원 이탈되시면 손절하시고요. 좋은 수익 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바뀌시죠? 예, 예. 네, 전화 받기가 조금 곤란하셨나 봐요. 예, 예. 네,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 들으셨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바쁘신가 봅니다. 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바쁘시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9537번님인데요. 이분은 수익 중이신 것 같네요. 삼성물산 매수하신 가격이 72,400원, 비중이 4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가 전망 부탁합니다 하십니다. 네, 일단 그 삼성물산 종목은 굉장히 네. 잘 선택하셨어요. 예. 이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삼성그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삼성 SDS랑 삼성물산이랑 무슨 얘기냐면 물류 체계 같은 거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삼성물산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그 자원 개발을 해서 그 자원을 그러니까 생물 유전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유전 자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삼성그룹이 가고 있는 것은 뭐 바이오 시밀러 그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게 되죠.
근데 이 생물 유전자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해서 약간은 그 물류 시스템 자체를 그 삼성물산에 몰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건설주 섹터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제가, 대표적인 현대건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삼성물산은 2000년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죽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삼성물산은 건설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원개발, 그러니까 상사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의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정유사도 인수를 해버렸죠. 하루에 뭐 8,000배럴 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8,000배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해 유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땐 자산 가치도 역시나 그 부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목표 주가는 84,000원입니다. 84,000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2012년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뭐 크게 손절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한 구간들 다 메꿨고 그 부분에서 물량들 다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는 없지만 전고점 저항대라는 거 지금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7만 원 선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매수가가 72,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사나하더라도 손절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84,000원 거기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지키셔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422번님께서 서희건설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570원, 평균 단가가 1,57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요즘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언제 매도할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재인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지금 상한가 2번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치중된 건설사로서요. 그 업황이나 기업 자체의 그런 기대감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에 엮여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발빠른 손절매를 할 수 있는 발빠른 손절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그 급락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같은 경우 20%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1,570원이 지금 매수가라면은 이미 매수하신 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 이상 가기에는 무난해 보이고요. 그 전일 터진 그 대량 거래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급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산정하자면은 직전 고점이 2,000원 수준을 목표가로 산정할 수 있겠는데 워낙에 이런 테마주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안착을 글쎄요. 내일 만약에 상한가 한다면은 그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내일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예, 만약에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상한가에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예,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정치 테마주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도 상하고 나도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린다면 하지만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글쎄요, 저 테마에도 저는 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이런 지속 발전 테마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 그쵸. 보면은 인맥으로 얽혀 네. 있다, 뭐 그런 그 불확실한 네.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다소 있다. 투자보다는 투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서희건설 상담 드리면서 다른 분들께서 나도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주의하시라라는 상담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분이 오늘 있습니다. 3120번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상담 드릴게요. 전문가도 이렇게 콕 집어서 주셨어요. 이성규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자원이요. 3,500원에 비중이 45%인데 최근에 CNK 사건으로 자원개발주가 멀쩡하다가도 뭐 걱정이 된다고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개발주는 솔직히 상당히 위험하죠. 왜 네. 위험하냐면 그 무슨 방식을 이용하냐면
그러니까 자원이 어디 있어서 그걸 파는 게 아니고요. 자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통계치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광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역이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물이 있는데 실제로 파보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매장량 추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주변에 어떤 광물이 몇 퍼센트가 분포했으면 매장량이 얼마더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광물이 있어서 한번 거꾸로 파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주들은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아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자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 기업은 그 철 스크랩 그쪽이 보통 이제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철 스크랩 그러니까 남은 부분들 이제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기업의 그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상장된 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됐군요. 제가 다른 기업이랑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철 스크랩 이쪽 관련 기업들은 향후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는 부분에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좀 부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설업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러니까 건설 자재들 남은 거 그런 것들 철 스크랩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잠깐 얘기 나왔었던 서희건설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서희건설, 뭐 인선 ENT 이런 기업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나무 자재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그쪽에서 이제 다시 또 철을 재생산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일단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는 단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 자체는 근데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인데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주당 EPS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00 몇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ER로 따지게 되면 30배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30배 정도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 좀 염두에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일중의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그렇게 뭐 짧게 잡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가 약 지금 수준에부터 약 10% 정도 벌어진 구간인데요. 3,3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반드시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일중에 말 그대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성장 전망이 뭐 좋지 않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점들을 말씀드리고 약간 고평가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대응하셔서 한 4,000원 선 올라갔을 때는 좀 차익 실현 하셔가지고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 한 4,000원 정도 괜찮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상담 받아봤는데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도희준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요. 저녁에 보름달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개미들의 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